계속 폐찰하나요? 경매, 낙찰 방법 3가지. 이건 정말 나만 알고 있으려 했는데. 경매 물건을 골라서 조사하고 분석하여 나름대로 심사숙고한 뒤 입찰가를 적어 내었는데 계속 폐찰만 하시는가요? 주위에 낙찰받는 사람들은 꾸준하게 잘 낙찰되어 수익을 내고 있는데 나만 잘 안되는 것 같으신가요? 폐찰을 반복하면 힘도 빠지고 스트레스도 받고 경매에 대한 회의감마저 들게 됩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낙찰받는 여러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딱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수없이 많은 입찰을 해야만 낙찰 기회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한 달에 몇 번이나 입찰을 하시나요? 물고기를 많이 잡고 싶다면 낚싯대를 여러 곳에 놓아야 합니다. 낚싯대를 한 군데 하나만 놓고 물고기를 기다리고 있으면 물고기가 잡힐 확률은 당연히 낮아집니다. 물고기는 낙찰받을 물건이고 낚싯대는 입찰 횟수를 의미하겠죠. 한 달에 최대한 많이 입찰을 하고 입찰하는 날은 가능한 많은 물건의 입찰가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물론 입찰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수익률을 조사하고 분석해서 입찰 여부를 따져보아야 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입찰 횟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먼저 수많은 경매 물건을 검색할 때 최대한 시간을 아껴서 효율적으로 단기간에 끝내야 합니다. 물건을 보고 입찰 여부를 가늠하기까지 1분 이상이 걸리면 안 됩니다. 그래야 하루에 100개 이상의 물건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돈을 버는데 꼭 필요한 부분만 체크하고 불필요한 부분은 넘어가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반복적인 연습과 훈련이 있어야겠죠. 최대한 많이 입찰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입찰 당일에 법원에 갔을 때 여러 물건에 입찰하는 것도 포인트입니다. 특히 아파트 같은 물건은 경쟁률이 높은 반면 시세조사가 쉽습니다. 온라인에 거의 모든 정보가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꼭 낙찰받고 싶은 물건을 선정해서 입찰을 하려고 하는 그날, 아파트와 같은 다른 경매 물건도 체크하여 입찰을 툭 던져보는 것입니다. 오히려 낙찰받으려고 애를 썼던 물건보다 힘을 빼고 입찰가를 산정하여 툭 던지는 느낌으로 들어갔던 물건이 낙찰되기도 합니다. 경매 입찰을 쉬면 안 됩니다. 바쁜 와중에도 짬이 나면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듯이 시세조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정해진 일과처럼 꼬박꼬박 끼니를 챙겨 먹듯이 자주 법원으로 가서 입찰을 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을 위해 기왕 가는 법원에서 한 물건에만 집착하지 말고 여러 물건에 낚싯대를 던져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낙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래야 적어도 낙찰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2. 입찰가를 남들보다 더 적어야 낙찰이 가능합니다. 당연한 얘기 같으시죠? 하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본인의 수익 기준을 좀 더 유연하게 가져가야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입찰하려는 물건에 대해서 분석과 조사를 잘 했다면 입찰가를 산정하는 방식은 사람들마다 거의 비슷합니다. 그 물건의 금매 가격, 최저 시세 및 최대 시세, 남향 여부, 층수 등을 조사하고 예상 명도비와 수리비 및 기타 부대 비용을 감안하여 입찰가를 정하게 됩니다. 또한 미납관리비도 조사하고 경쟁자 수도 예측을 해봅니다. 이제 이 데이터들을 가지고 입찰가를 정하기만 하면 되는데 대부분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금방 결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경매라는 것이 입찰가를 낮추면 수익은 커지지만 폐찰이 두렵고
입찰가를 높이면 수익은 낮아지지만 낙찰 확률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어쩌면 이게 경매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가져갈 수 없는 시장. 사람들은 신기하게도 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대부분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이 놀라울 정도로 비슷합니다. 경매 입찰가를 정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비슷한 입찰가를 정하고 비슷한 수익을 바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천만 원의 수익을 바라면서 1억 5천의 입찰가를 적으려고 생각 중입니다. 하지만 남들도 입찰가 생각이 비슷합니다. 그러면 낙찰받을 확률은 높지가 않습니다. 차라리 500만 원 올려서 1억 5,500만 원을 적으면 낙찰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500만 원을 더 적어내도 1,500만 원의 수익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너무 많은 욕심을 내다 보면 적은 수익조차 못 가져가게 됩니다. 경매 투자라는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수익이 적더라도 여러 번 하면 수익의 규모가 점점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생각하고 판단했던 입찰가보다 조금 더 적어내면 낙찰도 되고 수익도 다음 물건을 향한 추진력도 더불어 생기게 됩니다. 낙찰을 원하면 입찰가에 살짝 힘을 주어 보시기 바랍니다. 수익이 좀 적더라도 수익이 난다면 괜찮은 것 아닐까요? 입찰가를 올려서 이등과의 차이가 크게 나도 아쉬워하거나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의 갈 길을 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3. 단독 입찰을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을 것 같은 물건도 돈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람들 생각은 대부분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본인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물건은 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보기에 나빠 보이고 이런 곳에 과연 누가 살까? 이런 물건을 낙찰받는 사람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 다른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생각을 조금만 추가하면 돈이 보이게 됩니다. 이런 물건은 그러면 경쟁자가 매우 적을 것이고 어쩌면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싸게 낙찰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말이죠. 돈을 벌기 위해서는 남들과 달리 생각을 하고 판단하고 행동을 해야 합니다. 수익을 낼 수 있다면 이런 물건도 가능합니다. 저도 단독 낙찰을 받아 임대도 놓고 매도도 해서 수익을 내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해보시면 더 이상 단독 낙찰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돈을 벌어다주는 창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실천으로 옮기실 수 있으시겠나요? 좋아 보이는 신축 아파트, 모든 것이 다 갖춰진 좋은 입지, 여러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그런 물건은 높은 경쟁률로 인해서 낙찰가가 감정가의 90%가 훌쩍 넘어가고 실제 시세와 가깝게 낙찰이 되곤 합니다. 어떤 경우는 금매보다 더 높게 낙찰되는 것도 종종 보입니다. 경매 투자자는 실거주 목적이 아닌 수익을 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런 경우는 수익을 내는 것이 힘듭니다. 본인의 시선을 조금 더 너머로 돌려보시고 관점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낙찰을 받기 위한 3가지 방법을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입찰을 꼬박꼬박 끼니를 챙겨 먹듯이 자주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낙찰 기회를 창출하고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2. 입찰가를 남들보다 더 적어내야 낙찰이 가능합니다. 조금 올려 적어도 수익이 난다면 괜찮습니다. 또 하면 되니까요. 3. 단독 입찰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경쟁률이 낮고 싸게 살 수 있어 수익을
챙길 수 있습니다. 경매 낙찰받는 방법. 저의 경험이 투자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투자할 경매 물건 검색하셨나요? 경매 투자를 직접 하면서 실전 경험을 쌓아가고 계신가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알찬 정보를 채워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